자,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부분 분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에 대한 분류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금에 따라서. 자, 이거 준주택부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데 공동주택의 종류하고 단독주택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주택의 분류고 주택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의 종류가 아닌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도 주거처럼 사용하죠. 근데 주택의 분류는 아니에요. 주택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에 준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택은 아니지만 노인복지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처럼 사용하지만 주택의 분류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준주택. 다중생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중생활도 주택처럼 사용하지만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주택. 기숙사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기숙사 빠졌잖아요. 그렇죠? 주택법에서 기숙사가 빠졌기 때문에 기숙사는 주택으로 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는 아니지만 준주택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뭐한다? 분류한 게 준주택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주택의 종류도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주택의 종류는 아니지만 주택에 뭐한다? 준하는 거다. 주택 쓰는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준주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준주택으로만 분류된 것은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아니면 또 주택의 종류가 아닌 건 물어봤는데 준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노인분이 이렇게 한 분 지나가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 노인분이 딱 봤는데 저는 왠지 송중기인 줄 알았어요. 송중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 노인 다중기다 이렇게 됐죠. 오, 노인 다중기다. 이렇게 주택에 준한다. 송중기에 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 노인 다중기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28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법령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기억 3층에 다가오. 자, 다가고 주택이죠. 고 3이니까 맞네요. 네, 맞고. 공간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세 대학교 4학년. 맞네요. 맞고. 그다음 기숙사 아니었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X 준주택이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지 주택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언 그다음 리얼 미연. 그렇죠? 니언 뭐야? 예. 리얼 이거 4번이죠. 예. 3번 체크돼 있죠. 4번 이렇게 돼 있죠. 니언 리얼 미연. 됐나요? 그다음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부분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자, 여기 보시면 국민주택이란요. 누가요?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공공기관들하고 그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건설하는 주택은 우리가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더 하나가.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얘기합니다. 공공이 짓는 건 맞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일반 민간이 지어도 국민주택이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자기 돈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어요. 그래도 국민주택이라 하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공공이 들어가야 돼요. 공공이. 반드시 공공이 들어가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를 하더라도 공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공공이 직접 짓든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아니면 공공이 직접 안 지어도 돼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가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재정으로 민간업체가 짓게 될 때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 있죠.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이나 롯데건설이 자기 돈 내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지원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민간이 지었지만 공적 자금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국민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사적인 업체들이 민간이 자기 돈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게 되면 그거는 국민주택이 아니고 뭐가 돼요? 민영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금이란 말을 쓴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국민주택 부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직접 건설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도 국민주택,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도 자금을 모아서 지원받아서 건설된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도 국민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뭘 얘기하느냐? 여기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거 전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바로 주거 전용 면적. 이 단독일 때는 1호, 공동일 때는 세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요? 85.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골 쪽에 가보면, 즉 수도권을 제외한, 여기는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이 있잖아요. 시골에서도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라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얼마? 100제곱미터입니다. 아, 그러면 수도권일 때는 보통 우리가 85제곱미터를 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시골에서의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얼마다? 10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옛날에는 시골이 가구 수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정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는 4인 가족이 기준이었어요. 4인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니면 아들, 뭐 딸 이런 식으로. 그렇게 4인 가족이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더 뭐 작지만 또 3인, 또 뭐 2인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쪽이 대가족인 거 아시죠? 시골 쪽이 가족이 훨씬 많았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좀 넓게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도시 지역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85가 나왔고, 그다음 시골 쪽에서는 4인 가족보다 많은 대가족 개념으로 봤다는 얘기. 그래서 100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지금하고 좀 안 맞죠? 지금은 시골이 사람이 거의 잘 없잖아요. 지금하고는 안 맞는데 예전에 이 기준을 정할 때 그래서 두 개가 달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뭐한 거? 제외한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국민주택 규모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호 한 세대당 주거용 면적이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만약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일 때는 얼마? 100.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주거전용 면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거전용 면적이 뭐냐? 주거전용 면적이 볼게요.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아파트라고 보면 이쪽 부분 밑금친 부분이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가 주거전용 면적이에요. 우리만 쓸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우리 세대가, 우리 호가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주거전용 면적. 근데 나가면 복도가 있죠. 이 복도는 뭐죠? 같이 쓰니까 뭐라 불러요? 공용 면적이라 그럽니다. 공용 면적. 그러니까 복도, 계단, 현관 이런 것들이 있죠. 지상층에서 복도, 계단, 현관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공용 면적이라 그래요. 그럼 주거전용 면적이는 공용 면적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 하죠? 분양하는 면적이 돼요. 이게 분양 면적, 공급 면적. 그래서 분양 면적이라 할 때 분양 면적을 크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뭐가 넓어야 돼요?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양 면적이 나오더라도 어떤 거는 공용 면적이 넓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뭐죠? 공용 면적이 작고 주거전용 면적이 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분양 면적에다가 또 더하는 게 있어요. 기타 공용 면적, 즉 지하층 면적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이런 면적까지 다 더하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쓰게 되는 뭐죠? 계약상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면적과 계약 면적은 또 틀려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계약 면적이구나. 실질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은 이렇게 되고 공용 면적이 이렇게 되고 분양 면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뭘 뺀 거예요?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복도, 계단, 현관 등을 빼고 또 모두 빼야 돼요. 그렇죠. 지하에 있는 면적과 관리사무소, 기타 공용 면적도 다 빼준 걸 주거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뭐한 거? 제외한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306페이지에 공법 체계 잡기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 정도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주택법에서는 체계 잡기 이 부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충에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산정하는 방법 나오죠. 아까 주거전용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1번, 2번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정리에서 국민주택이란 거 나오나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 국민주택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고 우리가 도시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또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8페이지 보시죠. 308페이지에 주택의 건설이라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 체계도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주택의 분류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택에 대한 분류는 규모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자금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나누면 단독과 뭐죠? 그렇죠. 공동주택 나눠지게 되고 그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단다다공 기억나세요? 단다다공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 다중주택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가구가 있고 근데 다중주택이라 그러면 주택 사용하는 층수가 중 3 이하 바닥면적 66이죠.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 고 3이죠. 3 이하 똑같이 66이죠. 이하 그리고 몇 세대? 19살 19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공간은 건축법의 종류에는 속하지만 주택법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다세대 연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세대 연기 아파트는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요 대학교 4학년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개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었죠. 연립주택도 똑같이 4개층 이하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600 대신에 연합이니까 뭐죠? 초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건축법에는 속하지만 주택법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 되죠. 그리고 준주택이 있었죠. 준주택 누구죠? 노인 다중기 노인 다중기 이렇게 돼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에 따라 나누게 되면 국민주택 가구, 민영주택 나누고 국민주택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공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얼마 규모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 그리고 또 하나 공공이 짓지 않더라도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지원받아서 건설하는데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또 국민주택 됐나요? 둘 중에 어느 하나 그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일대 얼마?
85제곱미터 이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일 때는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이런 국민주택이 아닌 제외한 주택을 우리는 민영주택이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주택의 건설입니다. 주택법은 이 내용 가지고 전체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08페이지 보시면 공법 체계잡기 해서 14번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맨 밑에 보시면 사업주체 나오나요? 그 사업주체부터 먼저 볼게요. 맨 밑에 사업주체의 종류라고 해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주택건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아니면 대지를 뭐 하겠다는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 뭘 받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받아야 돼요? 계획서를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뭐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그렇게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누구예요? 사업주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업 주체부터 먼저 알아보자니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사업 주체가 누군지 1번, 2번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첫 번이 뭐죠? 공공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민간 사업 주체. 크게 나눠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사업 주체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요. 그럼 먼저 보시면 공공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가가 주택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가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부분에 대한 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수 있죠. 또 누가? 지방공사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공공사업주체다. 이자들이 한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태클을 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걸 공공사업주체라구나. 그 다음부터 나온 게 이제 민간이에요. 민간은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민간은 조건이 있어요. 민간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조건을 달 수 없지만 민간은 혹시나 했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달아야 돼요? 조건을 달아야 돼요. 조건을. 그래서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해라?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에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지 조성을 하는 사업자도 대지 조성을 하려면 국가에 뭐 해야 돼? 등록. 국가에 등록한다는 게 주로 이거 건설은 어느 소속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국토교통부니까 누구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하겠죠. 국장한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리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주체라 한다. 그래 크게 나눠서 이 앞쪽을 공공사업주체, 뒤에를 민간사업주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나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하는 조건이 있다고요. 등록하는 조건. 어떤 경우냐면 연간 몇 호요? 1년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또는 공동주택 하면 뭐죠? 20세대가 되겠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뭐하고자?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내가 1년에 이 정도 규모를 이상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뭐 해라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안 걸어놓으면 너도 나도 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부실한 업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은 주민이 그러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거를 등록할 때 확인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등록해 주겠죠. 그냥 조건이 안 맞는 사람 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얼마 좀 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등록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간 몇 호 이상을 공사하려고 하는 사람 20호 이상 몇 세대? 20세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그냥 단위만 세대 호가 다른 거지 숫자는 똑같다고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은 뭐냐면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지금 아직 사업을 시작했어 안 했어요? 사업은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사업 주체 부분에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려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하고 등록해서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자만 사업주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을 안 하더라도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자도 있잖아요. 대지 조성해가지고 그게 뭐 사람들이 와서 건물 짓도록 하게끔 할 수도 있으니까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자도 규모가 있습니다. 연간 얼마요? 한 번 지을 때가 1만이 아니고 1년간 따졌을 때 아시겠죠?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나는 하고자 한다. 그럼 반드시 뭐 해라? 등록해야지만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등록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일단 공신력이 있으니까. 공신력이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정해 준다는 게. 그렇죠? 그렇게 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국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 없이 미등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사업주체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는 이겁니다. 공공사업주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사업주체가 된다. 사업할 수 있다. 주택사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록한 사업자만 뭐 할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 사업자의 조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몇 호? 20호 이상의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국장한테 등록해라. 또 하나, 대지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라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자를 등록 사업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 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위에 있는 공공 사업 주체는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또 있느냐 사업 주체가?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어차피 여기는 공공이고 여기는 지금 민간이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누구냐면 뭐 주택 건설 하고자 하는 업자예요. 업자 말 그대로 업자들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있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뭘 짓고 싶은 거예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돼요? 혼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뭐 하죠? 모아요. 야, 건물 지을 사람, 주택 건설 하는데 아파트 지을 사람 여기 다 모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조합을 어떻게 설립할까? 일단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곳, 그 지역 있죠. 지역에 내가 어차피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거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뭐가 돼야 돼요?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럼 설립받기 위한 절차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나 안 해줘요. 설립 절차가 또 행정청에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또 이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이 되면 이제 사업주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지역 주택 사업 조합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고 지역 주택 조합이 있고 그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 큰 직장이라뇨. 직장인 사람들이 또 뭐죠? 너도 나도 주택 한번 짓고 싶은데 나도 주택 있으면 좋겠다. 무주택자들이죠. 의기투합해서 직장 내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직장 내에도. 그게 직장 주택 조합이에요. 오, 그렇게 돼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두 개 말고 또 있을까요? 비직장은 아니잖아요. 비직장은 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거는 지역이 되잖아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
백수, 백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나오는데 그 두 개 부분 말고 또 있냐고요? 없잖아요. 크게 나눠서 봤을 때 없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조합이 있을 거고 또 조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조합은 좀 특이합니다. 달라요. 이 두 개 조합은 주택이 없는 자들이에요.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조합을 설립한 거고 이 자는 뭐냐면 주택은 있어요. 땅도 있고 주택도 있다고 지금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 가지고 새롭게 뭐죠?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합이 세 개가 나와요. 사업 주체가.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주택조합은 보시면 보세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마련한다는 곳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게 뭐예요? 지역주택조합. 보통 지역주택조합은 선호하지 않죠. 예, 문제가 하도 많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선호는 잘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또 뭐가 있어요? 직장주택조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조합은 주택을 뭐 하는 거예요?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또 하나가 공동주택 누가요? 소유자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뭐 하려고? 리모델링.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주택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얼마요? 30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 리모델링 뭐가 있어요? 주택조합. 같은 주택조합이지만 완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조합이라 그러면 주택조합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주택조합을 얘기할 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성격이 다른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망각해요. 똑같은 주택조합이지만 이 두 개의 주택조합은 주택을 뭐죠? 마련하는 자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서류가 준비돼야 하는데 서류 자체도 틀려요. 당연히 지역 직장은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하려면 내 토지라는 소유 확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확인서도 필요하고 막 할 거야. 근데 리모델링은 그런 서류가 대신에 동의가 필요한 거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좀 다르다고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주택 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 지었어요. 그럼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면 누구한테 우선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원한테 먼저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한 거니까 새로운 주택이 마련되면 조합원한테 먼저 공급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리모델링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한 제외한 주택조합에서 이런 말을 써요.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 조합의 얘기는 항상 빠져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서 내요. 집어넣어서 낸다고. 그 포인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그냥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두 개의 조합은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이건 주택이 있는 자들이에요. 새롭게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는 이렇게 다 나왔네요. 사업 주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사업 주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30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09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등록 사업자 나오죠. 그 등록 사업자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종류 등록 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고 돼 있나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자 조건들 나와 있죠. 대지조정 사업 조건 나와 있죠. 그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등록 사업자라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기역, 니은, 티귿 부분 그리고 리얼 부분까지만 묶어서만 지금 보시면 돼요. 기역, 니은, 티귿, 리얼. 비등록 사업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택조합은 제가 물어볼게요. 주택조합은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예. 아이 뭐 하다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쪽팔리면 돼요. 괜찮아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요. 괜찮아요. 예. 아무도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지 상대방은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 게 실수를 하면 나는 기억을 엄청 오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부분에서 기억 오래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틀려도 되고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신경. 동상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하세요. 도서관이면 안 되겠지만 도서관인데 큰 소리를 했다가는 또 뭐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택조합은 등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조건이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록한 자를 끼워서 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하자.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자 한다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 사람은 실장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도장은 못 찍지만 그렇잖아요. 도장을 빌려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고객은 모를 수 있죠. 명찰을 다는 게 아니니까 고객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문제가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부인 도장이 내 돈이랑 똑같아요. 찍으면 되는데 그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으로 등록 사업자와 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같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는 주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공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통 많이 해요. 같이. 그러면 주택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업 주체가 된다는 거 그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310페이지 보세요. 3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옵니다. 이 주택조합의 설명이 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 과정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많이 드릴 건데 어차피 조합은요 모든 어떤 사업에서 조합은 좀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틀리는 건 있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뭐 주택상한 사채도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볼 거고 313페이지 보세요. 이제 5번 보시면 313페이지에 주택건설 사업에 뭐가 나와요? 시행이 나옵니다. 시행. 자, 여기 한번 볼래요? 문제 하나 풀고 들어갈게요. 18의 기출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4번까지 나왔네요. 1번 어때요? 1번 어때? 2번 어때? 3번 어때? 뭐 이런 거죠. 1번 어때요? X예요? 딱 나오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죠. 공공이죠. 공공은 국장한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뭐죠? 공공이죠.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다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어때요? 4번은 공공이죠.
공공인데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했네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말도 나오죠. 주택조합이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또 없죠. 됐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를 알아봤으니까 이 사업 주체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하려면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저 이런 식으로 사업할게 하고 뭐 작성해야 돼요? 계획. 그게 바로 사업 주체가 뭐죠?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을. 그럼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난 뒤에 그걸 승인권자한테 올리겠죠. 그럼 그걸 뭐 해주면 돼요?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업 계획을 짜고 뭐 받는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뭐하고 똑같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시정비법에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나오겠죠.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렇잖아요? 누가 승인해 줄 거야?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택법을 적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건축법과 다르게 한 번에 짓는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30. 단독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왜? 주택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얼마일까요? 30이지. 당연히 30이지.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30 이상일 때. 한 번에 짓는 게 단독주택은 30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30세 이상을 짓고자 하면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됐나요? 그리고 대신에 뭐만 남았냐면 이제 대지조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지조성. 대지조성 사업은 얼마냐? 1만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313페이지에 1번 사업계획 승인에서 가로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나오나요?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독주택은 얼마요? 30호. 그 다음에 30호이라고 돼 있고 공동주택은요? 30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 적어주실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한옥 있죠, 한옥. 한옥은 일반 단독보다도 면적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3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많이 잡습니다. 얼마? 50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하나 밑줄 긋고 적어 놓으실 게 단독주택일 경우 30호란 거 나오죠. 그거 밑줄 긋고 위에다가 한옥인 경우에는 얼마? 50호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좀 적는 기사 심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30호인데 그 단독주택에서 한옥이라는 용도가 있는데 그 한옥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50호 이상 돼야 돼요. 50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근데 시험 문제는 한옥일 때 얼마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30으로 나와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또는 면적 얼마 나와요? 대지조성은 1만.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뭐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그리고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및 조성한 대지의 공급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 첨부하여 사업계획 누구한테?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안 받으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 어차피 주택법 자체가 30 이상이니까. 그죠? 30대고 조심하실 게 단독일 때만 30호 이상인데 한옥만 뭐다? 50이란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은 얼마? 1만 이상. 왜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위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그냥 등록하는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자꾸 이거 헷갈려 한다고. 왜? 이게 또 1만이니까. 때마침 이거 1만하고 같아요. 근데 이건 연간 1만이에요. 이건 한 번에 짓는 게 1만이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똑같으니까 자꾸 헷갈린 거. 이거 20 아니냐 이렇게 돼요. 지금은 안 그렇죠. 나중에 가보세요. 엄청 질문합니다. 20 아니냐 이거. 분명히 20이라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20이라 안 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보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이세요?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헷갈려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공법이 비슷한 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받는 거? 등록 사업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데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20호 이상의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한 자는 무조건 등록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일단 되어야 사업 주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조건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업계획 승인은 계속 얘기하고 또 정리하고 계속 얘기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돼요. 사업계획 승인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주택은요 30호 이상 시행자 한옥은 그죠?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게 한옥, 옷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한옥, 그냥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30세대, 세대, 호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대지 조성 사업 1만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만 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만.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정말 이거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어렵다고 얘기할게요. 313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와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원칙도 헷갈리지만 예외도 헷갈려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가 있고요?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원칙부터 보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땅이 있겠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의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땅의 대지 면적, 즉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누가 달라지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조금 위에 있는 자가 한다 생각하면 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밑에 있는 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무조건 세 번째 서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번째 서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죠? 세 번째.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잘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은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행정조직 기억나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 시, 군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우리가 도시, 군, 관할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특별시예요. 광역시예요. 여기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가 도, 시, 군 이렇게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별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도 특별시장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광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상이든 미만이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다 똑같겠죠.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도가 문제예요. 여기
항상 여기야 문제 여기야. 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냥 전부 다 이걸로 하면 안 헷갈리는데 도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도 때문에. 일단 딱 보시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나눠지죠.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에는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누굴까요? 도지사가 된 거예요. 도지사가. 그러면 도는요? 그 군은요? 군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 들어가야 시도지사를 얘기하니까 시도지사로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미만이면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미만이 이상이든 미만이든 여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는 미만일 때는 대도시 시장이든 일반 시장이든 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도 밑에 있는 누구? 시장과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돼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사업이다. 그러면 그게 어디다? 도 관할구역 군이다. 그럼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굳이 도지사한테까지 안 가도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구일 때는 시일 때는 대도시든 일반 시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자기네들이 뭐 사업 시행자가 한다는 얘기 아니고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시는 누가? 대도시 시장일 때만 대도시인 경우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경우일 때는 도지사, 군도 도지사,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됐나요?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시도지사하고 하면 안 돼요. 왜? 도지사가 빠지니까. 도지사가 안 빠지면 시도지사라고 하면 되는데 도지사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풀네임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는 돼요. 이렇게 들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요. 이해도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이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번만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초과정 했죠? 그럼 나중에 기본과정 가서 또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그럼 기본과정 끝나면 나중에 또 3월 달은 합격서 가지고 또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그럼 나중에 또 뒤에 문제풀이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계속 해요. 컬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과정이라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반복하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커리를 따라서 오면 처음에는 힘들고 잘 안 외워지고 힘들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완성되는 시점을 여러분은 자꾸 여기서 완성하고 싶어 해요. 제발 이 앞에서 좀 완성됐으면, 여기서 내가 좀 완전체가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6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과정별로 가다 보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눈덩이를 한꺼번에 크게 만들어요. 눈덩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뭐죠? 이게 계속 굴리다 보니까 큰 형태가 되지. 근데 처음부터 이게 크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버석버석해져요. 작은 걸 가지고 계속 굴려나가면서 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게 완성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간 정도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고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과정이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과정까지 버티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멘탈이 약하면 여기서부터 쓰러지는 거예요. 아씨, 나는 뭐야? 같이 하는 것 같은 옆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옆에는 재수생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더 잘하는데 옆에는 삼수생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삼수생과 사수생은 자기가 사수생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나 처음 왔다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하름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시험일 때가 중요한 거라고. 시험일 때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자만 끝에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된다고요. 진짜 많은 사람이 포기해요. 진짜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 나와요?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나오잖아요. 왜 여기는 시도지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빠져요? 도지사가 빠지잖아요. 도지사가. 그래서 풀로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는 누가 하냐면 국장이 사학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국가가 사업 시행을 한대요. 즉 사업주체라고. 국가가 사업주체인데 일반 행정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해야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30만. 와, 엄청나죠? 규모가. 이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OC 사업이라고 해서 국책사업 형태로 큰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공급을 느리고자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거는 딱 보면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국장이 하겠죠. 이건 안 어려워요.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 그래 이것 때문에 많이 또 공급하잖아요.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했을 때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런 곳에 주택건설 사업 할 때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국장이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국장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안 내요. 왜? 뻔하니까. 그럼 뭘로 내요? 이걸 가지고 내요. 이걸 가지고. 또 뭐도 뻔하니까 이것도 안 내요. 뭘로 내요? 이걸로 내요. 엄청 틀려요. 엄청 틀려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즉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그때 대지 면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대지 면적이 뭐 10만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고요? 얘네로 선택해라고. 전혀 상관없어요. 10만이 되든 10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누가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는 순간에 이 면적은 아무 상관이 없이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돼요? 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이렇게 강조하면 찾는데 안 그러면 못 찾아요. 이게. 이걸로 찾아요. 자꾸. 10만으로. 10만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걸로 찾는다고. 이거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시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이 앞에는 겹치니까 시장 군수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풀로 그냥 붙였을 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누구다? 국장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학계획 승인. 됐나요? 이 부분이 사학계획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학계획 승인이고 313페이지의 사학계획 승인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학계획 승인 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314페이지 보시면 공사 착수 나오나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두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공사 착수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